2017년 말 A연예 기획사의 수기로 한 지상파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뽑는 오디션에 참가했다는 딸 유라.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예 기획사 측은 오디션에 합격하면 반드시 전속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못하면 다른 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뽑힌 애 단발머리 20살짜리가 있는데 걔는 지금 5천만 원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돈이 너무 비싸서 못할 것 같네요. 그러고 제가 처음에 전화를 끊었거든요.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는 유라 어머니. 하지만 딸의 간절함을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천만 원을 해당 연예 기획사에 보냈습니다. 입금 전 이미 A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전속 계약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예 기획사가 돈을 요구해도 되는 걸까? 아이들한테 전속을 왜 요구하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예 활동이라는 자체의 활동 비용은 움직이는 비용, 그러니까 헤어 메이크업, 움직이는 유르대, 식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연예 기획사가 다 비용을 지급하고요. 지급을 하고 난 뒤에 수익이 생길 때 공제하고 분배합니다. 3천만 원의 돈은 어디에 썼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 더군다나 2018년 초 해당 프로그램 촬영을 시작한 후 유라에 대한 기획사의 지원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촬영장까지 왕복 540km의 운전도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의상도 다 협찬 받아준다 그러더니 의상 협찬도 저보고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의상 협찬을 받아요? 못 받는다 그랬더니 그럼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하더니 어머니 의상 협찬이 안 되네요. 어머니 직접 사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의상도 제가 사기 시작했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출연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A연예 기획사 측의 입장을 묻자 김 대표는 직접 해명하겠다며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진행비죠. 진행비고 저에 대한 수익이 있을 것이고요. 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학원비를 미리 선납 결제를 하는데 못 받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죠. 당장 아무것도 안 했던 아이가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솔직히 뭘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속비로 얼마 받으셨습니까? 전속비가 아니고 전속 진행비를 3천 받았고요. 큰 금액이잖아요. 그게 6년간 계산했던 거라니까요. 6년간 계산한 거다.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불러야 되고 미용실에 직접 가서 이제 머리 해야 되고 염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먹는 식사라든가 제가 직접 티칭을 해줬고요. 저희 회사에서 리딩 수업도 해줬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 3천만 원에 대한 금액이 비싸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장. 그는 김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할까? 운영비를 왜 받습니까? 그거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될 연예기획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그리고 얼마큼 활동할 줄 알고 그게 경비를 한꺼번에 받아요? 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부담을 하냐 이런 논리거든요. 뜰지도 모르는데 왜 계약해요? 그건 자신도 없으면 계약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A연예 기획사 김 대표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계약을 주겠다. 그러면 전속으로 들어와라. SBS, 투니버스, 현성민 다 됐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인터넷 기사나 이런 게 나갈 거다. 어머니 일단 전속 계약이 원래 900만 원이래요. 900만 원인데 자기가 일단 마음에 들고 하니 600만 원에 와라. 김 대표가 전속비로 요구한 금액은 6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호머니는 그를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김 대표가 지호와의 전속 계약서에 해당 배역으로 확정한다는 문구까지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이미 계약 한 달 전 해당 배역에 지우가 아닌 다른 아이가 내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어린이 드라마가 1월부터 방송된다고 했던 김 대표의 말은 사실일까? 그 드라마 이야기는 기획을 검토한 적도 없고요. 네. 저희랑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대요. 아마 어디서 그런 이제 사기를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관련 건으로 저희 내부 담당자 업체와 미팅을 한 적은 있다고 하세요. 네네. 네, 근데 다만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상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세요. TV에 나오든 영상에 내 모습을 담고 싶은 아이들의 꿈인데 그걸 하나라도 엄마들은 사실 해주고 싶잖아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엄마나 아역 배우는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인 거예요. 는 그냥 낚싯줄 던지는 사람. 대충 던져서 아무나 걸려라. 그러면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아역 연예 기획사의 실태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남자아이의 사진을 보내 10여 곳의 아역 연예 기획사 자체 오디션에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총 7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은 1,000명 정도 저희 쪽에 이제 모델 지원을 하시는데 저희가 매달 한 20명 정도 이제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해요? 네네. 열심히 그 PPT 봤는데 아버님만 봐주세요. 심지어 아이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한 연예 기획사.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소지는 사무실이 아닌 술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술집 주인은 자신이 우리와 전화 통화를 했던 연예 기획사 대표라고 밝혔습니다. 술집에서 번 돈으로 영화에 투자하며 연예 기획사를 운영한다는 대표. 그녀는 우리에게 아이가 좋은 배역을 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얘는 비키나는 아이 역할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 역할. 사진만 봐도 느낌이 그거 알죠? 우리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세요? 애가 무쌍한 얘 부모가 다 작업해놓는 거죠. 부모 역할이죠. 대표가 말한 부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 소속비를 2천 정도를 내주시면 저희는 저희 영화에 단역까지 그 영화의 이름이 글씨가 올라가는 거예요. PPT 막 갖고 이렇게 다닐 필요 없어. 나는 네이버 검색에 누구 치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PPT가 돼버리는 거예요. 연예 기획사 소속비 2천만 원을 주면 아이를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 한번 나올 거예요. 엄청 큰 데에서 크게 했어요. 유명한 배우 다 나오고 그럼 이건 올해 안에 찍으실 거예요? 올해 찍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그 아역 애기가 이제 비행사 꿈을 꾸다가 나중에는 송승헌이가 이제 비행기 조종사로 공항에서 이제 한심만 찍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나온 거잖아. 아, 송승헌 씨가 섭외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얘 편한 시간에 우리가 빼면 되는 거예요. 잠깐. 하지만 소속사에 확인한 결과 배우 송승헌 씨는 해당 영화를 제안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에서 해당 영화의 제작 발표를 했다는 대표의 말은 사실일까? 발표회는 제작 발표가 아니고 호텔에서 전통 그 궁중 의상 대행가를 했어요. 그걸 하는데 이왕이면 그 선도 이제 들어간다 하니 인사나 하자. 저희가 맨 마지막에 한 거는 뭐 한 10분 내에 그냥 인사 확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연예 기획사 대표가 주장하는 영화 제작 발표에는 사실상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해당 영화는 투자금 부족으로 제작이 중단된 상황. 그런데도 대표는 해당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는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연락해온 또 다른 연예 기획사도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는 아역 배우 캐스팅 현황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오디션은 아이가 간단한 포즈를 취하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후 상담이 진행됩니다. 교육 안 받으면 당연히 긴장하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비용이 얼마나 하셨어요? 300원. 교육비가 소속비 소속비가 그러면 얼마? 50원. 교육비가 250원. 250. 두 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학원형으로 운영된다는 연예 기획사. 배역을 얻게 해주겠다며 소속비를 요구하고 연기 교육 명목으로 교육비를 받는 등 이중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디션을 본 5곳 중 3곳이 학원형 연예 기획사. 그중 한 곳은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연기 교육을 받으라며 수강료부터 알려줍니다. 저희가 1년 수강료로 300만 원 받고 있어요. 1년씩 네, 1년치로 진행되는 거예요. 달달이 안 받는 이유는 달달이 한 달 정도로서 얘가 무조건 드라마, 영화, 강권 주전이 되지가 않아요. 저희가 계약서에다가 아이가 연기를 잘도 못하네. 단역 이상급으로 저희가 캐스팅을 해드릴게요. 만약 캐스팅이 안 될 시에는 전액 300만 원 환불을 해드릴게요. 캐스팅을 호언장담하던 C 연예 기획사는 우리에게 배역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이게
개봉하는 영화인데 그거는 이미지 단역인데 대사는 없는데 시체역인데 시체 무슨 역할에 누구누구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네이버에도 올라가고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끝날 때 자막을 엔딩 크레딧에 역할이나 아이 이름 들어가고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저희는 내일부터 당장 촬영을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H 연예 기획사. 건물 3개층을 사용하는 제법 큰 규모의 업체입니다. 내부는 아이들과 부모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중고생 합쳐서 1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회사는 지금 같은 캐릭터가 없어요. 이 친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연기 배운 지 24년. 관계자는 해당 연예 기획사에서 연기 교육을 받았다는 한 소속생이 출연한 영화도 보여줍니다. 그 후 돈 얘기를 꺼냅니다. 수업료 220, 수속비 88, 220은 6개월치. 그 다음은 3개월 단위로 100만 원씩만 내시면 돼요. 여기 이름 부탁드릴게요. 아, 계약서구나. 네. 아니 뭐 바로 써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계약서를 들이밀며 계약을 서두릅니다. 소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티오가 있으니 부른 거고 만약에 안 하시면 다른 아이로 채워지면은 그 시간적인 거는 제가 가늠을 못 해요. 아, 다음 사람이 빌 때까지? 네. 저희 쪽이 지원하는 애들이요 되게 많아요. 그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수소문 끝에 H 연예 기획사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티오가 없다. 그냥 지금 해라. 무슨 말이에요? 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얘기해보고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네. 홀리는 게 풀리니까 알아보잖아 인터넷이거든. 아, 그럼 이제 그게 잘못된 거를 사람들도 알고 그 사람들도 찾아볼 걸 아니까 네. 이제 집에 돌아가면 계약을 절대 안 한다. 이거를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거의 반강요식으로 계약을 당일날 하게 만들죠. 출연 기회를 장담한 연예 기획사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는 하는 걸까? 솔직히 캐스팅 되는 애들만 돼요. 이미지 하나만 보고 캐스팅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촬영을 못 나가니까 점점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왜 우리 애는 촬영을 안 나가요? 부모들의 항의를 막기 위해 심지어 가짜 오디션을 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영화 A 공개 오디션 아니면은 뭐 땡땡땡 엔터테인먼트 비공개 오디션 이런 식으로 오디션을 가짜로 열어요. 심사위원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 지인, 회사랑 관계 없는 사람을 불러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오디션 기회 줬지 않냐. 애가 딸려서 안 되는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냐. 그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상담사들하고 스크립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똑같이 저 얘기하게끔 해요. 그냥 괜찮아요, 이쁘네요. 합격 안 한 애들이 없어요. 왜냐면 소속비를 받아야 되니까. 오로지 돈밖에 몰라요. 돈, 그냥 돈.